어쨌든 이렇게 오찬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그 소통하고 협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청와대 그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보낸 것 같고요. 이 원내 두 대표가 또 어떻게 협치를 정말 실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데 인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아들과 관련해서 취업 의혹을 또 딛고 네. 또 당원 20%에서 또 선택을 받았고 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범친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탄핵 반대 그 집회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참석을 구속 했었죠. 예, 참석하고 또 대통령 구속 그 저지하도록 네.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또 가기도 하고 좀 그런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 이제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. 네, 예. 이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이 국민의힘의 지역의 이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. 누구한테요? 천용기 네, 수사 저한테 예. 전화가 와서 이 결과를 놓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. 걱정스럽다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오.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이 당의 관계자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40%를 넘은 것이 이 당의 역량이나 당의 판단 때문이 아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남의 친윤 색채가 강한 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는 게 당 지도부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. 이걸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 이 개인의 뭐 인물평이나 앞으로의 전망보다는 이 당내 주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고 이 반면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두 명의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? 이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좀 강성이다, 전투형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전투형보다는 서로 좀 협치하고 약간은 이 방어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당은 강한 전투형보다는 함께 끌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. 이 결과가 이 민주당 원내대표 결과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나.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졌다라고 보입니다. 네, 박재일 실장님은 두 원내대표 인물 어떻게 좀 먼저 이제 계세요? 국민의힘 쪽을 보면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약간 좀 테르미더로 좀 이렇게 반동적인 그런 부분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좀 느낌도 네. 엿보인다. 국민의힘이 송원석 개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출중함이나 아니면 부족함을 말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가 아직 뭔가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. 예를 들면 사실 지금쯤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. 그쪽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 계엄령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아직 그 얘기를 잘 못해요.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하자 아니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현 사회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내에서 그런 계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든가 그리고 후보 교체 시도 그 당무감사 이런 것들도 다 물 건너간 건가요? 네, 사실상 네.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?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새 지도부에서 또 다시 새 논의하겠다. 지도부든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진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단호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상식에 가까운 것이에요. 그런 상식- 지점을 정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는 당연히 말씀이시네요. 있지 않으면은 네. 국민의힘이 그게 두고두고 또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뭐 당 지지율이 어느 조사에서는 21%라는데 네. 하여튼 뭐 국민의힘 망하든 아니든 그건 다 자신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고 김병기 거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도 글쎄요 뭐 본인이 국정원 출신이고 예, 아들도 국정원. 국정원에 뭐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가 이렇던데 아들도 갖다 좀 찜찜하죠.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 청탁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그런 것보다도 글쎄요 뭐 지금은 김병기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중시되는데 그렇게 뭐 기대치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자, 일단은 결과를 당장 내야 되는 것이 오늘 본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지금 원내대표가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
원구성, 법사위원장 두고서 국민의힘은 내놔라. 네. 민주당은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. 네, 이게 지금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기로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임을 임기가, 하면서 예, 예. 지금 지금 뭐 바뀌게 됐는데,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1년만 했고 2년까지는 민주당이 한다. 그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할 때 이 국민의힘에 넘겨주더라도 지금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.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되고서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이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실리지 않고 있어요. 국민의힘은 지금 관리에 얘기하잖아요. 원래 네. 제2야당이 갖는 거다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주장했을 때 예. 힘이 실리려면 민주당이 의회까지도 완전히 본인들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론이 반발이 있어야 되거든요. 반발이 있어야 되는데 반발이 별로 없습니다. 이유는 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못 하는데 지금 너네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별로 관심이 없다. 당부터 바뀌어라. 네, 지금 당부터, 원구성 새로 쇄신하기 전에. 네, 이런. 당부터 바뀌지 않으면 네. 이런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국민의힘 쪽에 무게가 실리기 어떻게 어렵다. 될까요, 박 실장님? 법사위 문제, 위원장 문제? 지금 민주당은 제가 좀 비판적. 민주당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입법 독재에 가까운데 입법 독재 독단적인 운영에 재미를 붙였죠. 어느 정도. 그리고 약간 천정기 저기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법사위원장이든 뭐 국회의장이든 다른 상임위원장 처음에 몽땅 가져가겠다 그랬잖아요. 그러다가 일부 뭐 찌끄레기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는 보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거의 뭐 좀 처절했어요. 세 개 위원장을 다 양보할 테니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 이거잖아요. 전망 좀 해주세요. 어떻게 될까요? 글쎄요.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현행대로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뭐 높다. 민주당이 뭐 다수니까 밀어붙이겠죠. 자,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24일, 25일 양일간 열릴 텐데요. 좀 첨예할 것 같습니다.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. 네, 뭐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정부에 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지금 순간에 엄청난 도덕성이나 완전 무결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 뭔지 네. 이 국민의힘이 뭔지 돌아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총리 후보 임명 지명자이기 때문에 네.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아마 뭐 국민의힘은 공세를 할 텐데, 그죠? 또 여론을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그 추경에 대해서 좀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민생지원금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이거든요. 지금 차등 지원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, 박 실장님. 그렇겠죠. 아무래도 그 후보 시절이나 선거 과정에서는 파퓰리즘적으로 뭐 돈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그 정부의 장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. 우리가 13조 원, 20조 원 그러지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사실 이게 뭐 거의 우리 근로소득세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보니까 그래서 보편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뭐 비수도권이라든가 더 취약계층에 조금 더 주겠다. 그러니까 더 많이 이게 이제 주겠다. 뭘 주든 그거는 설계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좀 더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복지라는 것이 어쨌든 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안락하고 달콤하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되죠. 네. 예, 짧게 방향성 어떤가요, 지금? 네.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주더라도 제일 고통받는 서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. 이게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였거든요. 예.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천용길 시사평론가 박재일 실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고맙습니다. 계십시오. 네, 수고하십시오.